나만의 쉼터 시즌업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2017년이 밝았어요. 저는 새해가 밝자마자 감기 몸살이 걸리는 바람에 녹음하는 것도 지연되고 새해 첫 주는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네요. 사실 아직 기침도 좀 있고 목소리가 좀 그렇기도 한데 부디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라디오 방송 끝에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드렸었죠? 문제 답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때 문제의 핵심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자를 보면서 검정 또는 흰색 단어를 이용하며 암호화된 정보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답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은색 또는 흰색 모자의 수는 홀수나 짝수 맞춤이라는 거예요. 앞에 홀수계의 검은색 모자가 보인다면 검정을 외치고 짝수계의 검은색 모자가 보인다면 흰색을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 순서대로 1번, 7번, 8번의 사람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면 제일 키가 큰 10번의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3명의 검은색 모자를 보고 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모두는 홀수계의 검은색 모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번의 모자색이 흰색이라 할지라도 10명 중 9명의 모자색을 맞춰도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9번째 사람도 홀수계의 검은색 모자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자색은 흰색인 걸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죠. 8번째 사람은 자신 앞에 짝수계의 검은색 모자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7번째 사람은 8번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짝수계의 검은색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면 하나는 자신의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 앞에 보이는 검은색의 모자 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임을 압니다. 그 이후로 6번째부터 2번째까지의 사람은 자기 앞 1번이 쓴 홀수계의 검은색 모자를 보고 있으니 자신의 모자가 흰색임을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맨 앞에 1번의 사람의 차례가 옵니다. 2번째 사람까지 홀수계의 모자를 봤다면 자신은 검정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제일 끝에 있는 포로가 틀린 모자색을 대답할 확률은 50%지만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홀짝 맞춘 정보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게 하죠. 혼자 풀 때는 절대 못 풀겠다 생각했는데 대답을 보면 또 알겠고 풀이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제가 테드 에드에서 올려준 정답 영상을 아래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제 얘기를 하자면 새해가 밝자마자 감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어요. 미국에는 지금 플루가 돌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날씨도 추울 텐데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린 탓에 집에만 있어서인지 원래 하던 생각에 배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요즘 배경옥 작가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만화 속 애니 마릴라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넌 내일도 실수를 저지를걸 이라는 챕터의 배경옥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N처럼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 실수의 목록은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B는 실수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잘못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한 번 보내면 메시지를 지울 수 없는 카카오톡의 회사 방침에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른 플랫폼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페이스북에는 한참 동안 싫어요가 없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는 한 번 보내면 취소할 수가 없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상대가 나를 차단했는지 아닌지, 한 번 보낸 메시지를 정말 지울 수 없는 건지, 어째서 스토킹하던 짝사랑의 텅 빈 이모티콘 위에 이름 없음,
같은 괴상한 표지가 뜨는지 묻고 답하는 글들이 많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건 다음 날 후회하는 일이 잦다지만 실수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실수 때문에 재결합한 커플도 보았다. 대개 처음 헤어졌던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긴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런 실수를 무의식의 요청이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고명한 학자의 말이고 무의식이고 뭐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인생이 변화무쌍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밖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참 좋은데 녹음하는데 들렸으면 좋겠다. 여튼 저는 사실 N의 말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땐 실수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수의 목록이 몇인들 그리고 몇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한들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실수를 저지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습관처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자아가 잡혀있고 많은 것이 배어있는 사람은 한 번에 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도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의식이라고 하죠. consciousness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의식이라는 게 뭔지 서로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답은 무한대예요. 의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로 흑백 논리처럼 딱딱 구분만 안 될 뿐이지 존재는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신경과학자들은 그저 뇌 안의 신경들이 활성화됐을 때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론들 뿐이죠. 의식에 대해서 논할 땐 당연히 무의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요. 의식 뒤에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님 평행되게 존재하기에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정답이 뭐가 되었든 간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끈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 확실하고 현재로서 서로에겐 영향력이 크다라는 정도만 확신할 수 있다면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요청이라는 것도 무의식에서부터 나온 행동 혹은 실수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의식과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도 틀에 잡혀진 의식과 관계가 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이에요. 타이밍을 고려한 실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무쌍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임팩트가 있기엔 수많은 요소가 따라야 하기에 모든 요소가 맞기 전까진 그냥 인생은 원래 흘러가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나요?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엔 한계가 있을까요? 아님 무한대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애니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엔 한계가 있기에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돼요. 상대가 생각 없이 저질러버린 실수에 내 마음 혹은 삼자의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무섭지 않나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지내는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지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더 싫어지네요. 꼭 한 사람의 실수가 안 좋은 상황에 이르게끔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긴 하니까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제 바람에 나온 이론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새해 맞이다운 그런 생각이었네요.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감기 다 낫고 상태 더 괜찮아지면 더 준비된 자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소피였습니다.